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3배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는 투자자입니다. 특히 TQQQ를 정말 사랑하죠. 아주 공격적인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투자입니다. 그냥 QQQM을 3주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기반에는 저만의 자신감이 있을 건데요. 개인 사업이 잘 돼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것도 있지만 covered call ETF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covered call ETF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QQQI나 GPIQ 같이 요즘 인기 굉장히 많은 액티브한 상품들이 있죠. 근데 저는 굳이 JPQ를 참 좋아해요. 댓글로 저한테 covered call을 물어보실 때도 저는 JPQ를 흔히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스닥 기반이고 운영 구조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요. 월 배당도 안정적이고 급락장에서도 방어력이 좋습니다. 역사가 검증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을 빵 터트려주는 맛은 없지만 오래 살아남는 구조를 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피큐를 정말 사랑하는 편입니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좀 돌아가자면 지금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거의 3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죠. 뭐 폭락도 아니고 폭등도 아니고 뭐 그냥 옆으로만 계속 기어가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이럴 때 성장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그리고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에게도 애매합니다. 나스닥이 너무 높다라는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도 참 어려운 시즌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이런 횡보장에서 제피큐가 이제 빛을 발합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옵션 프리미엄으로 매달 돈이 들어오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메인 계좌랑 부계좌를 두 개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부계좌는 유튜브 때문에 개설한 것도 있는데요. 부계좌에 제피큐를 제가 3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는요. 시장이 재미없어도 달러가 계속 찍힙니다. 그리고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느낌은 언제나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피큐는요. 미국 대표 커브드 콜 ETF입니다. 배당 욕심 때문에 무리한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도 좋고 역사적으로 검증도 됐어요. 그러니까 높은 배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배당을 유지한다? 제피큐예요. 그리고 달러 배당도 제가 할 말이 많죠.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1470원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배당이어도 이 달러로 받는 배당은 체감이 달라요. 이게 단순 수익이 아니라 환율 효과까지 같이 먹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했을 때 달러 자산은 상대적으로 강해지죠. 그러니까 달러, 배당, 헤징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라면 그거를 단기 채권 아니면 제피큐를 할 건데 전 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배당금을 받는다고 쳐요. 뭐 어떤 분들은 5주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면 1000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제피큐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실 때 저는 생활비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피큐로 나오는 배당금을 생활비로 쓰려면 못해도 한 700주에서 1000주 정도. 그러니까 그냥 편의점 들어가서 김 공짜, 햇반 공짜, 뭐 삼다수 공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배당을 받아요. 그리고 달러를 쌓아가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QLD 같은 성장 자산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제피큐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거를 타이밍을 재서 성장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티미님께서는 buy the dip 전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춰서 산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게 제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거든요. 근데 제피큐는 어차피 covered call ETF니까 내 계좌의 주인공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앱을 잘 안 보겠죠? 그러니까 매달 달러가 쌓일 겁니다. 원금이 아니라 사실상 수익에 가까워요. 제가 지금 제피큐를 가지고 있는 것도 3%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배당도 잘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QLD를 산다?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재사용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이 제피큐는 상승장이 좀 덜 먹죠. 근데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수익을 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보장에 강하고 폭락장에 방어해주면서 현금 흐름 창출해주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내가 꼭 매달마다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죠? 투자라는 건 이 플럭츄에이션의 연속인데. 그러니까 이런 3, 4개월의 횡보장이 지속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제피큐만큼 실속 있는 상품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2, 3천만 원을 예적금을 한다? 저는 쉽지 않아요. 제가 가족 중에 은행원이 있어가지고 적금 이렇게 들어주는데요. 물론 금리가 나쁘진 않죠. 근데 그 돈 아무리 넣어도 안 되겠던데,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피큐가 주가가 안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옵션 프리미엄으로 돈을 계속 벌어내니까 내가 만약에 통장을 이제 봤는데 현금이 한 2, 3천만 원 애매하게 묶여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40대에서 한 60대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한 2, 3천만 원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저라면 어차피 선택하는 두 가지입니다. 단기 채권으로 가든가 제피큐로 갈 건데 주식처럼 출렁이지 않고 예적금보다 수익 좋고 현금 흐름 생기고 달러 자산 할 거면 전 제피큐 사는 게 무조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피큐는 인생 역정용 그런 ETF는 아닙니다. 한 방을 가져가는 상품도 아니죠. 대신 정말 재미없는 시장에서도 멘탈리티를 유지시켜주고 어떻게든 돈을 계속 만들어주는 구조. 제 살 깎아먹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배당을 계속 받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제피큐를 사랑하나 봐요. 그래서 성장 자산만 QLD만 올인하셔도 너무 좋은 투자죠. 배당만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슈드만 한 1, 2억 갖고 있는 것도 괜찮죠. 근데 저는 둘 다 가져가는 구조. 그리고 제피큐의 진짜 장점 아시죠? 슈드 같은 DGRO 같은 배당 성장 ETF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 배당 퍼센티지가 좀 아쉽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슈드를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의 사실상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 슈드를 한 주씩 배당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억의 슈드에다가 5천만 원만 제피큐를 곁들여줘도 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터집니다. 물론 거기서의 전제 조건은 종소세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는 내가 만약에 슈드를 지금 5천만 원 정도 넣어놨어. 그러면 슈드 한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해두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물레방아로 슈드를 한 주씩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으로만 슈드 개수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피큐만 한 2천만 원 정도 싹 곁들여주면 7천만 원으로 기가 막힌 현금 흐름 물레방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슈드가 슈드를 사주는 구조.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피큐랑 성장 자산을 조합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QLD 제피큐도 너무 제가 사랑하지만 제피큐 슈드, 제피큐 DGR로도 기가 막혀요. 정말 좋은 옵션이니까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커브드 콜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매년 수익을 얼마나 내시길래 확정적인 8%를 안 좋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ISA 계좌 얘기하는 거 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피큐는 사랑입니다.